오늘은 이제 그 5번째 강의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이 적구법을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형법을 공부했고, 그래도 이제 초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뭐예요? 서패법으로 들어갔죠. 그 서패법에서도 초전이 안 나오게 된다면 요거법을 적용해야 되고, 요거법에서 초전을 뽑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묘성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묘성법에서도 초전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별책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별책법이라는 것은 중전 말전을 일간의 상신으로 잡는 거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는 일간이 사과가 못 되고 삼과밖에 안 되니까 네가 중전 말전에 들어와서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육신과 12천장과 그 신살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맡아라 하는 의미에서 별책법이에요, 그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제 7번째로 팔전법. 팔전법. 팔전법은 사과가 되지 못하고 삼과도 안 되고 일과, 이과, 삼과 중에서 같은 게 2개씩 있어가지고 총 2과밖에 못 돼요. 그러면서도 상하극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팔전법을 적용하는데, 양일간인 경우에는 양일간은 간의 상신이면 1과, 2과가 있죠. 지의 상신이라면 3과, 4과가 되고, 간의 상신, 즉 간의 양신에서 순행 3번 해가지고 초전을 잡고, 그 다음에 음일 경우에는 일지의 음신에서 역행 3번 해가지고 초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예제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갑인일 축장진시가, 책을 보면은 그 음일에는 일지의 음신에서 역행 3번에서 초전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일지상신으로 중전 말전을 잡는다 했는데, 일지상신이 아니고 일간상신으로 고치세요. 그거를 일간상신으로 고쳐야 돼요. 일지상신이 아니고. 갑인일 축장진시과. 갑인일 축장진시과. 일의 양신에서 순행 3번 해서 초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음일간은 지혜 음신에서 역행 3번 하여 초전으로 잡는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갑인을 축장진시과다 하면은, 지금 이제 집안도는 이제 변함이 없고, 점시에다가 월장을 가라 했으니까, 월장 가시라 했으니까 집안진에다가 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천반은 순행을 시키라 했으니까 축, 인묘, 진사오미, 신우 이렇게 돌아가고, 진시는 이제 주 낮이니까 주철을 적용을 하면은 미에 지금 귀인이 떨어지죠. 그럼 미는 양집안, 음집안에서 음집안에 귀인이 떨어져 있으니까 천을기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모, 태음, 천우 해가지고 12천장을 포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갑하고 인,
갑의 이제 기궁은 인목이니까 인의 상신은 해수가 되죠. 해수가 이과로 내려오고 이과 상신은 신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삼과 하신이 인목인데 인의 상신 역시 해수가 되고 해수는 사과로 내려오고 사과 상신은 신금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인해하고 요거 인해하고 그 다음에 신해하고가 지금 같게 되죠. 그러면 총 4과 중에서 3과도 못 되고 2과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상생이 되죠. 서로 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간이 양일간이니까 요거는 이제 간이 되겠죠. 여기는 간의 일과의 상신은 간의 양신이 되고 이과의 상신은 일간의 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과의 상신은 지의 양신이 되는 거고 4과의 상신은 지의 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일은 간의 양신에서 순행 3번 해서 이거를 초전으로 잡아라 했으니까 요 해에서 순행 3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번, 자가 2번, 그 다음에 축이 3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축을 초전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간상신, 일간상신이 해수죠. 일간상신을 중전하고 말전으로 잡으면은 우리가 이 팔전법이 그 초전을 잡게 되는 거예요. 팔전법은 상하극이 없죠. 상하극이 없으니까 법도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혹은 전화나 혹은 방문해서 점단했을 경우 가변의 축장 진시과다 이 시간에 와가지고 점단을 했을 적에 팔전법에 들어오면 팔전법이라는 것은 상하극이 없고 과가 부족하게 된 거죠. 사과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과가 부족하게 되니까 이거는 법도가 없는 상황이다. 법도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풍기가 문란하다. 풍기가 문란하다. 여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남자가 와서는 여자 문제가 되고 여자가 와서는 남자 문제가 대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팔전법은. 그러니까 상하극이 없으니까 구속받는 게 없죠. 구속받는 게 없다. 그래서 남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팔전법은 색적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육임신과에서 팔전법은 색적 문제가 많이 따른다. 그 다음에 요즘 같아서는 이별 이혼수가 많이 따른다. 그 다음에 첩을 두는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인을 두는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강오륜에 법도가 없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녀가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되는 상황, 그걸 우리가 팔전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극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날에는 이제 색적 문제, 이별, 이혼 문제, 첩, 애인 문제, 요즘은 애인 문제 이런 것이 대체로 나오는 상황이 바로 팔전법이다.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은 팔전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실 적에는 옛날 책을 보면은 이제 풍기문란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 그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음일간을 해봐야 되겠죠. 정미일, 진장, 축시과. 정밀, 진장, 축시과. 천 집안을 포국하고 사과를 뽑고 사과에서 3점 뽑는 것만 여러분들이 숙달하신다면은 이 공부가 굉장히 빠르게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나와요. 바로 이제 요걸 보시면 되지. 여기 음일간은 음일간이 아니고 이제 음일은 정화가 음일은 지의 음신. 요거는 일간에 대한 양신 음신이고 요건 일지에 대한 양신 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일은 지의 음신. 여기죠. 신에서 역행 세 번 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여기는 양일간이지만 여기는 음일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간의 일과, 간은 일과가 이제 간에 해당이 되죠. 일과의 상신이 양신이 되고 이과의 상신은 음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과하고 사과는 지가 되는데, 삼과의 상신은 지의 양신이 되는 거고 사과의 상신은 지의 음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의 음신이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행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전 단계가 뭐예요? 자가 되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해가 되죠. 그래서 해가 초전이 된다. 요것만 유기면 외워두기만 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해수가 초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일간상신을 책이 일지상신이 아니고 일가상신을 중전 말전으로 잡는다 하는 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지금 천을기인이 책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은 왜 이 책에서는 천을기인을 먼저 포국을 해놓냐 하면은 천을기인이 역행을 하느냐 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안이 쉽게 풀리느냐 그 다음에 사안이 경미해지느냐 하는 문제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천을기인이 유에 승했는데 음지번에 승했으니까 역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천을기인이 역행으로 포국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 간에 굉장히 지체가 될 것이다. 막힘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귀인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사안이 대체로 많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귀인이 역행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천반하고 집안이 지금 어떻게 전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천반하고 집안. 자, 여기서부터요. 자하고 묘는 자묘 파가 들어오죠. 형살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축진 파가 들어오죠. 인사형이 들어오죠. 오묘 파가 들어오죠. 진면은 없지만은 사신 뭐예요? 형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는 없지만은 술미 형파가 들어와 있죠. 신은 햇살이 들어와 있죠. 자유파가 들어왔죠. 축술 형살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천반과 집안이 형충파의 원진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대체로 문점자가 혹은 전화 온 사람들의 사안이 그렇게 썩 유쾌한 사안은 아니다. 굉장히 뭔가가 복잡화되어 있고 해결이 난망한 사안, 그 다음에 뭐랄까 길한 사유보다는 흉한 사건을 갖고 점단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아주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팔점법은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예제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팔점법이라는 것은 사과가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과밖에 못하는데 상하 극이 없고, 상하 극이 없다는 것은 통제를 한다는 거, 체계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간에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은 자유분방하다. 그래서 풍기한문란하다 하는 문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유김을 풀었을 적에 팔점법이 나온다 하면은 남녀 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팔점법은 굉장히 어떤 색정적인 면이 많이가 대두가 되는 그러한 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